오늘은 이 시대의 합리적 소비의 대명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구독 경제에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독 경제 뭐 용어만으로 낯선 분들 많겠지만 직접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서비스고요. 네. 정확한 의미를 한번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뭐 내가 구독 경제인지 모르고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정도로 아주 구독 경제가 일상화되었습니다. 구독 경제라는 것은 구독료 형태의 일정 비용을 매달 지불하고 정기적으로 제품이나 서비스를 받는 경제 모델입니다. 화장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의류나 영화, 그다음에 음악, 도서와 같은 컨텐츠 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렇게 뭐 월 단위로 결제해서 노래 듣는 그런 스트리밍 서비스도 이에 포함이 될까요? 그렇습니다.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 그다음에 넷플릭스와 같은 영상 컨텐츠 산업이 주요 모델로 요즘에 급부상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식품과 가전제품 그리고 차량까지 서비스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컨택트 시대의 대표였던 공유 경제는 조금 지는 반면에 이 언택트 소비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구독 경제가 요즘 활발해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요즘 뭐 코로나19 언택트 하면서 더 주목을 받긴 하지만 예전부터 있어 왔던 거 아닌가요? 네, 뭐 아침에 우유 배달 예. 어떻게 받아보셨나요? 어렸을 때 했던 거 기억나는데 지금은 아니고 어렸을 때. 사실 저희 그거 생각나요. 학교 다닐 때 왜 네. 급식 먹으면서 우유 배달 왔잖아요. 네, 네. 거기에 막 쪼꼬 타 먹고 맞아요. 추억 돋지 않나요? 흔들어 혹시? 먹어야죠. 아니 그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일단 집 앞에 집 앞에 배달하는 거죠? 배달 오는 예. 거 이런 거 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를 네, 들어 뭐 집 앞에 배달 예. 온 적 있습니다. 있어요? 그 문고리에 달려 있잖아요. 거기 그렇죠. 넣어주시죠. 예. 굉장히 부유한 집안에 사신 것 같네요. 아. 예, 일단은 먹고 살만해야 그것도 가능했던 아니라고 시절이었기 해야 때문에 되는데. 좋습니다. 그리고 뭐 신문 같은 것들 아, 아침마다 그럼요. 이렇게 배달해 주는 거 이게 다 예. 구독 시스템인데요. 그쵸. 유통업계에 있어서 구독 경제는 뭐 완전하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아닙니다. 오랜 역사를 가진 배달우유 이런 대표적인 구독 경제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제가 어릴 적에는 집집마다 병이 담긴 흰 우유나 삼각형 모양의 딸기, 쪼꼬우유 같은 거, 쪼꼬우유. 이런 것들 항상 매달려 있으면 잘 사는 집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아. 저희 집 한 2개 달려 있었거든요. 그럼 네. 인증하셨네요. 그러니까요. 혹시 궁금한데 네. 어떤 우유 좋아하세요? 저요? 저 흰 우유 좋아합니다. 흰 우유, 예. 초코 딸기 이런 거보다? 예, 초코 딸기 안 먹고 흰 우유 좋아합니다. 저는 딸기 우유를 정말 좋아합니다. 저 정말. 쪼꼬우유 많이 먹게 생겼죠.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맛이 있는 게 더 맛있지 않나. 저는 예. 초코우유를 좋아해서 예. 근데 또 흰 우유를 좋아하신다고 하니까 네. 역시 담백하신 거 아닌가. 왜냐면 이제 흰 네. 우유를 하루에 한 잔씩 마셔줘야 골다공증을 또 예방할 수 있거든요. 지금 현재 상태의 제 나이가 이제는 그런 것들을 생각할 나이기 때문에 우유 계속 배달해서 먹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다양한 이야기 우유와 관련해서 잠깐 새길로 샜는데 구독 경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네. 또 마저 얘기해 주시죠. 구독 경제는 크게 구독 경제를 하는 사업자와 그리고 이렇게 구매를 하는 소비자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어요. 네. 구독 경제 서비스를 통해 사업자는 정기 단위의 고정적인 수입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렇겠죠? 소비자 니즈를 또 빠르게 파악할 수 있어서 신제품 개발이나 서비스 품질 향상을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소비자 입장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에 다양한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고요. 고정비 지출로 가계 지출을 쉽게 관리할 수 있다.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만큼이 내가 매월 빠져나간다. 이런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고정 지출에 대한 관리가 편하다. 그리고 최근 언택트가 뉴 노멀이 되면서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 출현으로 글로벌 시장의 구독 경제 규모는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규모가 커진다고 하셨는데 네. 대략적으로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네, 스위스의 글로벌 투자 은행인 크레딧 스위스에 따르면 2000년 세계 구독 경제 규모가 우리나라 돈으로 한 240조 원 됐었는데요. 2015년도에는 2배가량 성장을 했고요. 올해에는 5,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590조 원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특히 젊은 층을 중심으로 구독 경제를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앞으로 이 성장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저도 구독 경제가 처음엔 용어가 낯설었지만 네. 굉장히 은근히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만 보면은 뭐 몇천 원에서 네. 만 얼마가 돼서 그렇게 안 비싸다 싶어서 네. 하나, 두 개 늘어나니까 정말 많이 사용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요즘 알아보는 게 그 식단 관리해주는 그래서 그래요? 뭐 닭가슴살이나 그쵸. 이런 것들을 매 그 구독하면 보내주는 그런 걸 좀 알아보고 있긴 하거든요. 예, 좋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게 이제 간편식 분야인데 네. 여기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간편식 문화가 정착된 미국이나
유럽에선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으로 구성된 밀키트나 반조리된 레디밀을 구족해서요. 이게 안착이 이미 되었습니다. 네. 국내에선 우유나 요구르트, 즙 등의 간편식을 정기 구독하는 경우가 많지만 최근 들어 죽이나 말씀하신 밀키트, 샐러드 등으로 품목이 확대되고 있고 자기 관리를 위해서 이렇게 식단 관리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이 또 애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세혁 아나운서 연말 맞아서 운동 많이 할 건가 봐요. 식단 관리. 연말이라기보다는 좀 원래 했어야 되는 거죠. 원래 했어야 되는 건데 뒤늦게. 아하. 네, 그리고 앞으로 내년에 이제 새로 실천할 목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네. 좀 연말부터 좀 시작해 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가 뭐 사실 식단 관리도 많이 하는데 술도 요즘에는 집에서 혼자 오. 마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요즘에 이제 홈술도 많이 그죠. 하고 혼술도 네. 많이 혼술. 홈술도 하고 혼술도 합니다. 그쵸. 그래서 혼술과 혼술. 국내 한 주류 업체가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서 막걸리 정기 구독 서비스를 오. 실시하고 있는데 시중에 판매 중인 막걸리들을 설정된 주기에 맞춰서 와. 정기적으로 배송해 줍니다. 어머. 정기 구독 신청 고객에게는 또 할인 혜택도 준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또 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할인 혜택 받는다고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할인 혜택을 받는 게 또 구독 경제를 선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구독 경제에 어떤 장점이 있길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걸까요? 일단 편리하잖아요. 네. 집에서 바로 받아 먹을 수 있고 그다음에 경제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만족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구독 경제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건 사러 마트 가거나 인터넷 이용에 자꾸 주문하는 이 패턴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감소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실 집에서 생수 사 먹는 분들 많이 계신데 맞아요. 예. 어느 날 깜빡하면 생수 떨어질 때 있거든요. 수돗물 먹을 수도 없고 그래서 이제 마트에 가거나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불편합니다. 그래서 생수를 일주일에 한 번씩 배달해 주는데 얼마나 편하겠어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의해서 이제 구독 경제가 더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편리성도 너무 좋긴 한데 네. 확실히 구독 경제를 하면은 가격이 좀 저렴해지는 측면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 대표님의 수제자로서 이렇게 왜 그건 안 읽으셨어요? 대본 왜냐하면 저는 수제자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네. 오프닝 아까 할 아니라고 때 하셔가지고. 아니라고 네. 하셔서 또 이게 좀 마음이 약간 상했나 봐요. 마음 상한 게 또 방송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군요. 수제장 맞죠? 알겠습니다. 예, 수제자로 지금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네, 잘 되었으면 좋겠고요. 네. 맞아요. 저렴한 금액으로 이런 디지털 콘텐츠나 소프트웨어 같은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고 이를 통해 같은 비용에 여러 가지 경험이 가능해서 이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소비자들 역시 고정된 비용이 반복되어 지출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소비 계획을 세울 수 있어서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좋은 장점들 많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구독 경제의 단점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제때 마시지 않으면 우유 같은 건 쌓이겠죠. 아, 예, 그죠. 이 재고가 남는다. 아. 또 집에 재고가 남는다는 것은 우리는 돈을 지불하고 있지만 나는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받아들일 예. 수가 있겠습니다. 저렴한 비용에 따른 쉬운 구독 결정은 불필요한 서비스를 구독하거나 특히 개별 구독 서비스 지출 비용이 비교적 소액일 경우에 필요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구독 해지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경우도 많아요. 맞아요. 이게 네, 맞아요. 불필요한 지출, 우리가 얘기하는 잔잔바리 지출들이 늘어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니 저도 너무 공감이 되는 게 사실 이제 쉴 때 영상 좀 봐야겠다고 네. 그런 영상 보여주는 채널을 네. 돈을 내고 결제를 해놨는데 이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매일 맞아요. 월로 결제가 되니까 아깝기도 하고요. 네. 이런 거 왜 알림을 안 해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뷔페 식당 가면 뷔페 사장님이랑 싸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래요? 어떻게 싸워요? 이 뷔페를 이겨야 된다 우리가.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화장실 갔다 와서 더 먹어라. 본전 이상 뽑아야 된다. 본전 뽑아야 된다. 막 이런 예, 느낌으로 예. 가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무감각한 것 같아요. 사실. 아, 예. 보이지 않아서 보이지 않아서 그런 것 걸까요? 같아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게 근데 또 문제가 뭐냐면 중도를 해지하잖아요. 네. 그러면 또 위약금 부담해야 되는 또 피해도 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구독 경제가 계속적인 거래를 지향함에 따라 나타나는 위약금 발생과 관련된 이런 소비자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매출이 구독 서비스로 전환된 이후 이게 자꾸 이렇게 뭔가 증가됐다는 뜻은 소비자들의 지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뜻과 같이 그쵸. 맥을 네. 같이 합니다. 시장 전체에서는 소비 지출이 확대됨을 의미하는데요. 때문에 쉬운 의사결정으로 비합리적인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으니 이런 부분들은 우리 또 주제가 돈을 잡아라 아니겠습니까? 예. 내 돈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새어나가는 돈 없이 합리적 소비에 구독 경제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야, 앞서 이제 서현 아나운서가 말한 거 들어보니까 네. 저도 그렇게 그냥 제대로 쓰지 않고 나가는 돈이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렇죠. 그 컨텐츠마다 내가 한 달에 얼마나 쓰는지 좀
확인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네. 이처럼 이제 구독 경제를 합리적으로 소비하려면 어떤 점들을 좀 주의하면 좋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지로로 날라오면 네. 구독 경제를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고 이걸 아, 은행에서 얼마나 불편하게 썼는지. 돈을 내면 네. 더더욱 구독 경제에 이런 새는 돈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 문제는 편리성을 너무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냥 내 신용카드만 등록시켜 놓으면 그냥 빠져나가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보는 것도 자연스럽고 그렇습니다. 지출도 자연스러워요. 예. 그런데 문제가 이거를 한 방에 사는 거랑 나눠내는 거랑 또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소프트웨어 중에 MS 오피스 패키지 구매했을 때 20만 원대 후반이거든요. 그거 한 번에 내는 거죠? 예, 한 번에 낼 때는. 근데 이거를 구독 서비스 하면 월에 11,900원을 냅니다. 네. 그러면 2년 이상 구독 시에 총 비용이 이 패키지 구매 비용을 초과하게 되는 오히려 더 많이 경우를, 내게 되네요. 우리가 느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2년 이상 쓸 거면은 애초에 그냥 한 번에 결제를 네. 해버리는 게 더 나을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기업이 호락호락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뭐 구독 경제를 다 바꾸고 있기 때문에 아. 어쩔 수 없이 또 따라가야 되고 이거 한 번 깔아놓고 2년 있다 딱 끝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계속 참고한다면 쓰죠. 네. 내가 그냥 기업의 논리에 자꾸 끌려가진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또 저희가 구독 경제에 좋은 점도 많지만 지금 단점도 조금씩 알아보고 있긴 한데 네. 주의점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소개 네. 좀 해주세요. 뭐 합리적인 소비 여부를 좀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장기적인 거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사전에 선택 정보가 부족해서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에 현혹되어서 소비자가 합리적인 소비를 못하는 이런 문제에 노출될 수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말씀드린 대로 위약금 발생 여부를 반드시 확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예.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고 불필요한 비용이 계속 발생되면서 나중에 위약금까지 내게 되면 더 억울한 부분을 당할 수가 있겠죠. 예. 그리고 서비스 이용 개시 후에 청약 철회에 대한 제한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렇게 앱으로 구매할 때 정말 이 버튼 누르면서 체크하는 거 꼼꼼히 읽어보지 않고 그럼요. 이거 귀찮아하거든요. 네, 그냥 동의 누르고 넘어가죠. 예, 내 돈이다 생각하면 예. 이거 한 번쯤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 달에 10,000원이 별거 아니어도 1년이면 12만 원이고요. 따지고 2년 동안 따지고 보면 24만 원입니다. 예. 오늘 하루 24만 원 나간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아깝지만 월 10,000원이라는 거 그 귀찮게 생각 안 하기 때문에 이렇게 체크하는 것도 잘 안 체크하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네. 거기를 꼼꼼히 읽어보시고 이게 중간에 위약금이 발생하고 청약 처리가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인지한다면 한 번 정도 구매해 볼 때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지금까지 구독 경제를 이용하는데 주의사항 말씀해 주셨는데 좀 약간 연결될 수도 있을 것 네. 같은데 합리적으로 소비하기 위한 어떤 꿀팁 같은 게 있다. 뭐 이러면 어떻게 뭐 있을까요? 꿀팁 정도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지만 일단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구독 경제를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바람이에요. 정신 똑바로 안 차리면 그냥 현혹됩니다. 그 맞아요. 앞에 눈에 보이는 그 가격들이 내 가격이 아니거든요. 계속 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의무 사용 기간을 작은 글씨로 써놓은 부분을 좀 한번 보셨으면 좋겠고 말씀드린 대로 약관이나 위약금 등을 반드시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왕이면 무료 체험 등을 이용한 후에 구독 한번 결정을 해보고, 해보는 게 써보고. 어떨까 싶어요. 네. 저는 사실 그 너튜브를 프리미엄을 쓰고 있거든요. 저도 예.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정말요? 제가 충분히 무료를 해보니까 이걸 해야겠더라고요. 무조건이에요. 예, 네. 그거는 이런 것들은 또 생활에 편리함이 있습니다. 근데 넷플릭스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을 했다가 저는 과감하게 끊었어요. 왜냐면 이게 그러세요? 많이 안 제 보시는구나. 취향의 영화가 없고 이렇게 어. 1시간씩 핸드폰을 들여다볼 이유가 없는데 네. 저렴하고 컨텐츠가 많다는 이유로 들어갔다가 좀 나중에 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과감하게 좀 끊어버린 부분이 있고요. 말씀드린 대로 불필요한 구독은 과감하게 해지하는 그런 능력자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매 비용과 구독 비용을 또 비교해보는 그런 지혜도 필요하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사실 무료 체험을 잘 안 했거든요. 왜냐면은 해두고 이게 사실 나중에 전환되잖아요. 자동으로 결제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기간을 놓칠까봐 저는 애초에 시도를 안 했는데 까먹을까봐. 네, 오히려 그냥 한번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낫다는 말씀이시네요. 요즘 그 통신사 그리고 핸드폰에서 이게 그 구독 경제 할 때요. 그 3개월 뭐 무료 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제 구독이 맞아요. 시작되면 네. 자동으로 되잖아요. 근데 맞아요. 알림 서비스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제가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알림 정도는 먼저 좀 해놓고 갔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네. 책 같은 것들도 이제 구독하다 보면은 그냥
돈만 나가고서 읽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그렇죠. 특히 난 출퇴근하면서 볼 거야 이렇게 더 굳은 마음으로 시작을 하지만 그게 사실상 마음처럼 쉽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런 부분에 정신을 잘 차리고 똑바로 구독 차리자. 문제를 네. 보자. 오늘의 핵심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네네. 네. 진짜 뭐 요즘 많이들 바쁘게 사셔서 정신이 없긴 하겠지만 이것 좀 하나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저희 그러면은 또 다음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까 대표님께서 네. 해지를 확실하게 하라라고 말을 해주셨는데 요즘은 사실 해지가 쉽지 않은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최근 소비자들의 그 선택 번복의 번거로움과 귀차니즘에 초점을 맞춰가지고요. 다크너치 상술이 많아지고 있어요. 이 다크너치 상술이 뭐냐면 네. 구독 경제에서 다크너치는 자동 결제 및 계속 거래를 유도하는 거고요. 낮은 가격으로 구독을 유인하는 유인하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유인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해지 방법 등을 복잡하게 해서 구독 유지 유도 등을 계속하고 있는 부분이 이제 문제점으로 지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결국 불필요한 소비 지출 발생을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다 이제는 아까 뷔페 사장님도 얘기했지만 이쪽 기업과 나와의 대결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내 인생에 정말 필요한 구독이냐 이런 걸 한번 체크해 보실 필요도 있다. 그리고 이 마케팅이 무시무시하거든요. 그쵸. 이런 맞아요.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꼼꼼히 봐야겠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기업과 나의 대결이라고 하셨는데 혹시 대표님께서는 이 네. 대결에서 이기신 경험 좀 있으신가요? 이게 이제 그 뼈를 깎는 아픔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뭐 넷플릭스 같은 것들 끊는 거 너무 힘들죠.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한 명으로 3명 정도가 함께 볼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2명이 연결돼 있으면 그쵸. 또 끊기가 또 애매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 건 나만 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하면 중간에 끊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갑자기 드는 생각이 혹시 김신혜 부사장님이랑 같이 좀 아니요, 그 취향이 완전 다르기 때문에 예, 아니, 저 같은 같이 보진 경우에도 않습니다. 이 네. 넷플릭스는 제 동생의 아이디로 제가 보고 있어요. 아, 그래서 네. 저는 결제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아주 합리적인 소비입니다. 저는 네. 잘하고 있었거든요. 잘하고 있어요. 예. 좋네요. 계속 그 의욕을 북돋아주면서 잘 동생을 보고 응원해 있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해.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합니다. 예. 네. 그러니까요. 저희가 좀 구독 경제라는 게 조금 어떻게 보면 먼 이야기 같은데 우리 일상생활 안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 같기는 해요. 혹시 대표님께서 추천해보고 싶은 구독 경제 서비스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구독 경제를 추천하는 이런 컨셉보다는 구독 경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오늘의 주제처럼 조금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정확하게 좀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리고 체크란 우리 손톱으로 이게 탁 치면서 체크하는 그 체크하는 순간에 한 번 더 고민했으면 좋겠고 그 약관들이나 위약금, 그 중도 해지 시, 청약 철회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더 바라봤으면 좋겠다. 실제 그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고 그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받는 소비자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우리 참고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새어나가는 지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새어나가는 지출을 잡기 위해서 더 우리가 신경을 써야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럼 이외에도 이 구독 경제를 현명하게 합리적으로 소비하기 위해서 내 동생한테 알려준다 이런 생각으로 예. 더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 뭐 이런 거 어떻게 있을까요? 중요한 건 일단 내 돈입니다. 네. 네, 권도영의 돈을 잡아라처럼 내 돈을 잘 잡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우리 지출에는 3가지가 있어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과 잡지출. 이 3가지의 지출이 항상 나가고 있는 거예요. 잡지출, 네. 예. 오세혁 아나운서는 급여일이 며칠이시죠? 저희가 11일 12일 뭐 10일 이렇죠. 그대로 알고 그때쯤 있습니다. 들어와요? 예, 예. 어디로 들어와요, 돈이? 제가 고정돼서 하는 그 통장으로 들어옵니다. 아닙니다. 문자로 들어올 겁니다. 띵동하고, 그죠? 그죠? 그러네요. 그리고 돈 어떻게 나갑니까? 알림으로 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 하고 오죠. 나가죠. 네. 그러니까 띵동하고 한번 들어왔다가 띵동띵동띵동띵동띵동 하고 나가는 거예요. 로그아웃이네요. 그러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균형이 맞으면 좋은데 균형이 안 맞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고 네. 항상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 띵동띵동띵동 하고 나가는 부분에 어우. 고정 지출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독 경제는 절대 고정 지출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새어나가는 지출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내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지출해야 될 부분만 고정 지출로 판단을 해놓고요. 변동 지출은 어떤 지출이냐면 돈을 쓰고 계속 생각나는 지출이 변동 지출이에요. 네. 예를 들어 뭐 옷을 샀다거나 근데 한 벌 남은 옷을 샀는데 약간 작아. 네, 작아요. 근데 그걸 또 사서 사볼까? 걸어놨어.
근데 못 입고 있어 계속. 예, 돈 쓴 게 계속 생각나. 이런 아까워. 여성분들은 또 신화적인 믿음이 있어요. 있죠, 살이 있죠. 빠질 거라는. 그래서 나머지 한 벌을 막 사놓고 끝까지 그걸 보면서 안타까워하는데 아, 공감합니다. 돈을 쓴 게 계속 생각나면 네. 변동 지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이 있는데 이 구독 경제를 고정 지출로 보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고정 지출도 아니고 변동 지출도 아닌 쓰긴 썼는데 내가 진짜 쓴 거야? 라고 깜짝깜짝 놀라는 지출들. 잡지출들이 있는데 이 잡지출 야. 중에 하나라는 걸 잊지 마시고 구독 경제를 선택하는데 합리적으로 선택하시기를 진심으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정말 뭐 다양한 조언과 또 경고 아닌 경고. 마음 많이 찔리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좀 다양하게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마지막으로 조언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어떤 이야기 있을까요? 구독 경제를 하지 말아라 뭐 이런 뜻은 아니고요. 네. 반드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구독 경제는 필요하다. 그리고 이렇게 구독 경제 시장이 커지고 있는 것만큼 또 내 지갑도 열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편리성을 가지고 가되 쌓이지 않게 그리고 작은 금액이라고 소홀히 하지 않도록 우리 경제관념을 가지고 합리적인 소비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고 항상 구독 경제는 합리적인 소비와 연관돼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늘 챙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